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예, 잘 들으세요. 일단 부산 방향입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기흥 휴게소엔 제주 고사리 육개장, 안성 휴게소의 안성국밥, 망향 휴게소의 순두부찌개 정식, 천안 휴게소의 병천 순대국밥, 옥산 휴게소의 순두부 청국장, 주감 휴게소의 주감 왕갈비탕, 옥천 휴게소의 해물 된장찌개, 금강 휴게소의 도리뱅뱅 정식, 황간 휴게소의 갈치조림 정식, 추풍령 휴게소의 지뢰 흑돼지 고추장 불고기, 김천 휴게소 수제 왕돈가스, 칠곡 휴게소의 찌그리 된장찌개, 평사 휴게소의 뽀글이 된장찌개 정식, 권천 휴게소의 영양 돌솥 비빔밥, 경주 휴게소의 흑돼지 김치찌개, 통도 휴게소의 한우 소머리 곰탕. 다음은 서울 방향입니다. 양산 휴게소의 정통 수제 마늘 돈가스, 원양 휴게소의 사골 육개장, 권천 휴게소의 불고기 보습 모든 버섯 전골, 경산 휴게소의 대추 영양 갈비탕, 칠곡 휴게소의 평양 온반, 김천 휴게소의 한우 소머리 국밥, 추풍령 휴게소의 얼큰 칼제비, 황간 휴게소의 묵은지 고등어조림, 옥천 휴게소의 한방 닭곰탕, 신탄진 휴게소의 뚝배기 동태탕, 주감 휴게소의 돌솥 비빔밥, 청원 휴게소의 매운 낙지 정식, 천안 휴게소의 병천 순대국밥, 입장 휴게소의 흑돼지 김치찌개, 안성 휴게소의 안성국밥, 죽전 휴게소의 대나무잎 영양 맑은 곰탕. 자, 고속도로 타실 일 많이 있겠죠? 며칠 동안 참고하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말 장마는 이제 끝났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태까지의 예를 보면은 8월 15일 전후에서 그렇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만 이제 버티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역시 너무 덥거나 추운 것보다는 적당한 날씨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농작물, 특히 벼는 어떻습니까? 쨍쨍 내리쬐야 될 때는 내리쬐야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벼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풍부한 일조량. 이거 중요하거든요. 비가 적당히 와서 물을 가둬놓고 논에 그런 상태에서 일조량이 풍부할 때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모작까지 한다 그럽니다만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물론 벼 품종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1년에 3모작, 4모작까지 한다고 하기도 하죠. 자, 여름은 더워야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더워야 마시고 겨울엔 또 적당히 추워야죠. 너무 안 추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럴 때 휴가를 떠납니다. 너무 추웠거나 너무 더워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 휴가겠죠. 학교는 방학을 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여러 휴게소 음식,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안내했습니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장거리로 탔을 때 제일 처음에 고속버스를 탔던 것은 국민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용인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용인에서 서울 오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좀 신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꽤나 쾌적했거든요. 최초로 장거리를 탔던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계신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초산리에 있는 아버지 근무하고 계시던 부대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군산까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 거였어요. 그때 한 4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중간에 내렸죠. 중간에 내려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데 내렸는데 어머니께서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잊지도 않아요. 옥산 휴게소였어요. 와, 주감 휴게소였나? 하여튼 옥산인가 하여튼 주감 휴게소에서 햄버거를 사주셨는데 제가 햄버거라는 것을 먹었던 첫 번째 기억이에요.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느낌이 결국 패스트푸드의 그런 느낌일 텐데 그래서 은근히 고속버스 타는 걸 즐기게 되었죠. 다음 방학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는 밥도 늦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였고 아마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밥은 사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매우 알뜰하신 분이었거든요. 엄청. 고속도로 식비는 좀 더 나오니까, 그죠?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였으니까 그런 고속버스 음식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저한테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제가 노래마을이라는 팀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지역 공연을 다닐 때 그때 사무실이 서울 강남 쪽 이렇게 있었는데 우린 팀이었으니까요. 봉고차를 빌려서 렌트해서 다녔습니다. 우린 이제 봉고차를 가질 만한 형편도 못했으니까 렌트해서 이렇게 가는데 보통 오후에 공연이 있으니까 저녁에 주로 공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늦은 아침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악기를 싣고 출발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 먹는 데가 어디였냐면 망향휴게소였어요. 망향휴게소. 여기가 어디냐면 천안 근처에 있는 건데요. 그쯤 가면은 점심시간이 되었죠. 저희가 거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식당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식당이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품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데가 아니고 일종의 뷔페식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얼마, 이 반찬은 얼마, 저 국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퍼갖고 가면은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 있죠. 우리는 여러 명이었으니까 적당하게 여러 반찬들을 섞어서 그 식판에다 들고 갑니다. 서로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그러면 여러 다양한 종류의 반찬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점심을 먹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다시 출발했죠. 지방 공연을 다닐 때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그날도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망향휴게소에 차를 세웠는데 벽보가 붙어있는 거예요. 대자보 같은 게 붙어있는 겁니다. 요는 그겁니다. 휴게소 측에서 계약을 이렇게 바꾸면서 거기에 있었던 노동자들 있죠. 그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 서빙 인력들 한꺼번에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들렸을 때는 싹 철거되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들 그 중에 하나가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씁쓸했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만 느낌이 그거였어요. 동네 주민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와서 싸그리 갈아버리는 그런 느낌. 즉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점점 자본이 침투하는 대기업화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랬었죠. 예. 아이고, 휴가철 먹을거리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2시까지 여러분과 이러저러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자, 아주 반갑고도 고마운 그런 사진 연작들을 올려주셨어요. 사도요한님. 네. 지금 수원지역협의회 여러분들 예고하신 대로 등산도 하시고 그리고 국민TV 홍보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죠? 등산 테마 정기 모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 국민TV 조끼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맞추셨군요.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언뜻 카메라만 매면은 이거 촬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할 만한 정도의 포스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시고 또 깃발 들고 걷는 홍보도 관심도 받고 문의도 들어왔다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뒤풀이도 재미나게 하셨겠죠? 네. 서명전도 받으셨고 그죠? 네. 홍보 그리고 끝나고 식사타임 비빔밥 파전 도토리묵도 맛이 있었어요. 맛이 있었겠죠. 왜 맛없겠습니까? 분명히 경쟁심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이때 방심하면 아무것도 못 먹는다라는 그런 본능이 발동돼서 그런지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맛도 있습니다. 비빔밥 끝내주죠. 네.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요. 중학교 다닐 때 강북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성수중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숲 근처에 있는 그 학교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는 3학년 때쯤에 유행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도시락탕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처음엔 한두 명이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다들 유행이 돼서 왜 그랬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찬을 나눠 먹는 거죠. 자기 거 주고 남의 거 덜어내고 그래서 그리고는 도시락통에 넣고서 흔드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빔밥이 되죠. 겨울에는 이제 보온 도시락을 이렇게 갖고 다녔겠지만 보온 도시락도 그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조개 타는 때는 난로가 있었기 때문에 난로에 올려놓고 그거 불 조절 잘해야 됩니다. 근처에 앉아 있는 애들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밑바닥에 있는 도시락은 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양철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여러 반찬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랬었는데 비빔밥은 그렇게 먹는 게 최고죠. 즉 이것저것 다 섞어 먹는 겁니다. 등산이나 어디 야외 같은 데 갔을 때 여러 명이 모이면 그만큼 다양한 반찬이 나오니까 그거 한 대 다 때려놓고 비벼 먹으면 그보다 더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동지라는 그런 동지의식이 강한 조합원들끼리라면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친목도 다지고 등산하니 건강도 좋아진다는 적어도 그런 착각. 예,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방송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참 민망해요. 죄송하죠. 제가 뭐 수고하는 게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불독님께서 그렇군요. 지지난주 일요일 7월 20날 성남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대공연장에서 있었던 저희 공연 모습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멋지긴 하네요. 네. 요 기타 색깔에 맞춰서 두건이랑 웃도리도 맞춰서 입고 갔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사진 정말 잘 찍으셨어요. 이것을 불독님이 찍으신 건 아니죠. 다른 분이 찍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요. 뜨거운 열기. 지역협의회가 없는 협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우리 백마고지 김정일 홍보이사님의 그때 발언도 기억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새로운 광고가 들어올 때 참 기쁩니다. 제 방송에.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이렇게 지역협의회에서 이러저런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는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방송할 때가 재밌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요일 31일 저녁 7시 30분에 사람들은 왜 기자를 기레기라 부르는가? 메이저 언론의 민낯을 밝힌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구 동성아트홀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150m 교동시장 맞은편 카페 서브마린 3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다시 게시판 가볼게요. 자, 그리고 목포조합원의 양파 폭락이고요. 하지만 양파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싼값에 판매해서 반을 사무국에 기증한다는 그런 얘기. 그렇군요. 자, 조합원 하재선 떡이맘님에게 문자 010-7610-7478 네. 7610-7478 010 양파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네. 바보님 칠곡 휴게소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뷔페식 식당. 저도 꼭 들리는 곳이에요. 전국 휴게소 중 매출 1위라고 알고 있어요. 오이냉국 1,000원, 두루치기 2,500원, 공깃밥 1,000원. 와, 죽이네요. 그럼 공깃밥 1,000원에 두루치기 2,500원, 오이냉국 1,000원 하면은 4,500원에 해결할 수 있겠군요. 뭔가 미흡하다 싶으면은 김치는 뭐 300원에서 500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 휴게소가 비슷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만 비슷비슷하다. 겉은 화려해져요. 겉모양은 화려해지고 음식값이 비싸지는데 뭐라 그러나 정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공장 같은 곳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올려주신 고 박예슬양 전시에 도와주신 장영수님 페이스북 그 차 바퀴가 미심쩍은 그런 이유로 빠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음모론 믿지 않습니다만 믿진 않지만 찜찜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블리포도님, 저는 전라도 지역 어디에서 먹었던 우고지국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서 음식 맛은 역시 전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 휴게소 음식은 경부선 쪽만 얘기를 했네요. 그죠? 네. 신문에 나와 있는 거를 프린트해갖고는 인용을 했는데 경부선 쪽만 있습니다. 호남선 쪽은 또 다른 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내추럴 파레티님께서 밥 먹다가 식당 TV에 나오는 유병헌 일가 소식 지겹습니다. 유병헌은 경제사범, 잡범이니 이제 그만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그 옆에 원래 청와대 주인인 우리 대리인 문재인 선생님, 그리고 배후에 있는 정치권들, 인물들을 얘기해줘야죠. 이 시기에 유병헌 일가, 그리고 이석기 20년 구형 이런 게 나오니 참 북한도 아니고 그리고 쪽팔린 거 아는지 박근혜 휴가 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날토녀의 페이북에서 폰짤. 순천에서 변사체가 유병헌이라고 그래. 시신이 이미 백골 상태라.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더웠다고 그래. 겨울 점퍼를 입고 있어서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래. 술도 안 마시는데 막걸리병과 소주병이 늦게 배웠다고 그래. 예. 그래요. 지난 처음 이 시체가 발견됐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의혹을 양산하게 되는 것은 국민들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 니네들 책임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유대원인 유병헌의 장남 유대원이 잡히고 그 옆에 호위무사 뭐 저저저 잡히고 이거 갖고는 온갖 이상한 소설들 써내고 옳지 않죠. 본질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대통령이 말이죠. 박정희 2세가 유병헌 왜 안 잡는 거냐고 5번이나 질책을 했었다 그러는데 막상 시체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한다면서요. 아무 얘기 안 한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잡아놔서 재판하고 걸고 그러면서
이 책임을 전부 다 유병원 일가로 몰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말문이 막힌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더군다나 이 시체가 그 시체 맞냐는 음모론이 지금 횡행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사고가 참사가 된 그 이유. 유병원 일가는 사고 나기 직전까지, 사고 났을 때까지는 상당한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부 당국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병원 일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종편이나 지금 관제 방송들에서는 끊임없이 유병원 일가의 이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반가우님, 이런 상당히 과격한 짤을 올려주셨군요. 볼코님, 고딩 때 학교 난리 위에다 커다란 주전자 라면 끓여 먹고 비빔밥 데이 만들어서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양푼에 넣고 비벼 먹고 어쩌면 급식을 하지 않아서 이런 재밌는 기억이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학교보다는 여학교에서 이런 재밌는 거 많이 하죠. 이런 아기자기한 맛은 확실히 여자애들한테 있었어요. 맞아요. 사도요한님, 정기 모임으로는 홍보는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정기 모임에는 영화도 계획하고 있고요. 공개방송도 예정되고요. 토론도 계획하는 등 여러 개 계획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손뼉 한번 치겠습니다. 자, 스카이1401님, 비빔밥이라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대형 음식이라고 해서 각종 해외에서 시식회 하는데 개인적으로 외국인 상대로 비빔밥을 내놓는 건 보기가 안 좋더군요. 우리와 비빔밥 문화를 이해하기에 지장이 없지만 이러한 한국의 비빔밥 문화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모양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도 분명 정갈하고 보기에도 좋은 궁궐 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인데 왜 한국 정부는 굳이 비빔밥을 계속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군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요. 근데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사진에 나온 표정은 음식 쓰레기를 보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궁중 음식 문화가 있고요. 또 역사가 유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양한 음식들, 음식 문화 수준도 높죠. 특히 발효 음식, 네. 발효장, 이런 것은 보통 이 해산물계와 그리고 농산물계가 있는데 베트남 이런 데서 먹는 뉴역맘 같은 것은 해산물계일 테고요.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은 농산물계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골고루 해서 각종, 우리는 젓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장도 있고 된장, 고추장이 있고 이런 다양한 발효 음식을 즐기는 그런 나라. 지구상에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식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서양 사람들은 이거밖에 구별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감칠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발효된 음식을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지금 이 의학에서도 이 네 가지 맛을 폐기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요. 감칠맛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민족. 정갈하고 고귀한 고급스러운 궁중음식, 한정식들 좋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의 단점은 비싸다는 것, 쉽게 먹을 수 없다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민적이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비빔밥, 이것도 한식을 소개하는 한 축으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채소를 듬뿍 넣은 한국의 비빔밥, 영양만 좋을 게 아니라 몸에도 좋은 그런 거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고추장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이것이 다이어트에도 효과 있는 그런 매운맛. 고추장의 매운맛은 그저 매운맛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감칠맛이 있고 단맛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불닭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거는 통증밖에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 통증으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맛의 본연을
느끼기엔 좀 너무 맵기만 한 우리나라 고추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추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맛이 아니고 그저 혀를 괴롭히는 그런 맛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 얘기랑 먹방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침을 다시게 되네요. JJ 김님 9월부터 일 좀 해보려고 뭔가 준비하려는데 방송 듣다 보면 그냥 노래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멍.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넌 어떠니가 듣고 싶어졌어요. 규찬호의 달콤한 목소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남자 있으면 연애하고 싶다요 하셨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JJ 김님의 지금 공개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동작을 나경원 후보 노회찬 후보 캠프를 고발했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분들께 왜 노란색이냐고. 민주당의 허영일 부대변인한테도 오늘 문자가 왔대요. 야권의 야합, 후보 야합, 단일화라 그러지 않고 야합이라 그랬대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일꾼, 동작에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인 저 나경원이를 뽑아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대요. 전형적인 요즘의 읍소 전략이죠. 계속 도와달라고 징징거리기만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뭐예요? 다른 편 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상대 선본을 공격하거나 심지어는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데 가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폭력 행사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 그 영상을 틀어놓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데 나중에 와서 선거운동 좀 하자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살짝 비켜주고 볼륨도 줄였대요. 근데 자기들은 거기서 엄청 큰 소음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란색이니 어쩌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니들은 빨갱이잖아요. 어디서 빨갱이들이 판을 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님들은 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황당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발효 음식도 서양에서도 좋아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유럽적인가? 어떤 분이 청국장을 끓이다가 앞집에서 쳐들어와 뭘 하길래 맛있는 걸 하냐고 같이 먹자고 합니다. 라고 이런 것도 있군요. 하긴 스웨덴이죠. 스웨덴의 그 청어 통조림. 청어를 삭힌 거. 냄새가 보통 심한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런 것을 빵 사이에 넣어서 끼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 냄새의 지독함은 우리나라의 그 홍어 이런 것을 몇 배 능가한다고 하죠. 뭐 중국에는 취두부라고 해서 두부를 썩힌 거 이런 것을 또 별미로 이렇게 한다 그러기도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즉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 최고야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세계에도 보면은 이런 발효식품을 먹는 어느 정도씩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발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즐기는. 우리는 발효 음식 없이는 한 끼 식사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된장, 김치, 간장 이런 거 없는 식사가 우리가 가능하나요? 거의 가능하지 않잖아요. 고추장 그리고 각종 젓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떻게 컴퓨터는 복구하셨습니까? 지금 이럴 때가 이제 저 혼자 하질 않아서 편한 점이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